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뭐 크게 오늘 움직임이 뭐 크지도 않고 뭐 딱히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사실 잘 없었죠. 물론 뭐 오늘 곡물주들 뭐 그런 쪽에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영상을 찍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썼었는데요. 보시면 국제 유가가 5%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동 오더라고 했고, 나스닥이 큰 하락을 했으니까 시초가 지인이 무리하고 뭐 시초가 과대 낙폭 종목이 있으면 접근 유효. 비트코인은 현재 5%대 하락 중. 어젯밤에 이제 나오긴 했으나 나름 선방했고. 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주들은 나스닥 꺾나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올랐다. 오늘 여행 항공주들도 관심에 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오늘 여행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떡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거에 대한 뭐 그런 효과겠죠. 그 노란풍선을 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노란풍선은 오늘 11시에 잠깐 슈팅이 나왔었네요. 11시에 잠깐 슈팅이 나왔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거죠, 시초가 대비? 대충 5% 정도의 수익이 나올 뻔했던 상황이네요. 뭐 이거를 떠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하루예요. 근데 이렇게 뚜렷한 종목이 없을 때, 뚜렷한 종목이 없었잖아요. 뚜렷한 종목이 없었을 때 약간 엄청난 거를 오늘 느꼈습니다. 맨날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막 맨날 말하는 게 뭐죠? 막 줄긋고, 막 대충 뭐 여기가 뭐 지지저항 막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서울식품 있었죠? 서울식품을 뭐 결론적으로 제가 바보짓을 했는데요. 근데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주린이라는 증거죠. 근데 여긴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샀다가 여기서 샀어야 되지만 더 좋은 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먹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제가 서울식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부분. 저거 바보짓 했어요. 바보짓 해갖고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죠. 뭐, 그래도 뭐 아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부담이 없지만. 자, 저 이거 최저점에 잡았습니다, 거의. 얼마에 잡았냐고요? 480원이요. 자, 480원을 제가 왜 잡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식품을 본 게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늘 뚜렷한 종목들도 안 보이고, 그래서 서울식품은 최근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니까, 아,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배운 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진짜 바보같이 했던 게, 보세요. 여기서 잘못 산 거죠. 인생 갔습니다, 지금. 근데 이 점에서 왜 샀는지를 말해보자고요. 저도 이거 사진지 몰랐습니다. 저 직장인이죠. 회사 일하고 있죠. 이때 발견해서 바로 팔았죠. 바보처럼. 물론 한 2% 수익 났나요? 한 2%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물론 결론적으로 이거 한 방 때문에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여튼, 이거를 왜 샀는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저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와. 서울식품 분봉을 봅시다. 분봉으로 봤을 때 저 위에서 놀고 있었죠. 부담스러워요. 들어가기 부담스러운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눈에 보였던 자리는 어디겠어요? 일단 이 위에서 놀고 있었을 테니까 좋은 자리. 여기? 여기가 아니라면은 여기? 보이세요? 음. 여기서 어쨌든 지지받고 올랐다가 지지받고 또 올랐다가 그래서 요게 그래서 요게 걸어뒀던 겁니다. 걸어뒀더니 운 좋게 체결이 되었고 조금만 가만히 있었으면 한 7%까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웃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진짜 뭐 했죠? 꼭지에서 잡았거든요. 525원에 잡았어요. 지금 마이너스 10%던데.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가 선을 긋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하나 더 했었는데 한국파마도 오늘 그런 식으로 해봤어요. 왜? 갑자기 상승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1봉으로 봤어요. 1봉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물론 미친듯이 올랐던 종목이긴 하지만 꽤 많이 떨어졌다.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에 제대로 산 것 같은데요. 얼마에 샀나요? 49,500원에 샀네요. 왜 제가 49,500원에 걸어뒀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죠. 떨어졌더니 저항이 됐는데 여기 넘었더니 뭐 어쨌든 이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전이죠, 대충.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잡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잡을까? 그래, 49,500원 이뻐 보인다 해서 걸어둔 겁니다. 그랬더니 사줬고 그대로 상승이 나와서 몇 퍼센트 먹은 거죠? 약 7%의 수익을 봤었나 보네요. 물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고 지금 물린 것도 꽤 있어요. 물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 탈 수가 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 두 종목 빼고는 뭐 의미 있게 한 건 없고요. 바보짓들 한 것도 좀 많아서 오늘 결론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장중에 너무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바이오를 오늘 사고 싶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 쳐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지금 시초가 대비 한 24%대에서 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그때 좀 참아야 돼요. 이거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참아야죠. 제가 그것도 못 참고 저또 바보처럼 돈 잃은 건데 참고 이성을 되찾고 그거 보는 거예요. 어디 자리가 이쁠까? 3분봉에서 어디 자리가 이쁠까? 만약에 제가 이 점에서 봤다고 치면 이 D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 D는 없는 거죠. 이 D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나한테 이쁜 자리는 어디로 보일까? 이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4만원? 4만원까지는 와야 이쁜 자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왜? 뭐 없잖아요. 이 위에는. 여기서 내가 봤다고 치면 뭐 선긋고 뭐 줄긋고 할 게 어딨어요. 크게 보더라도 이거 신고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그냥 버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한농화성. 오늘 이게 뭐 곡물주 뭐 관련해갖고 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도 되게 웃겨요. 기사를 보면 사료 관련주가 상승세인데 그 이유가 국제 곡물 가격 오름세에 사료 관련주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소이빈 대두거든요. 대두 그래 많이 올랐네. 에? 대두도 있고 옥수수도 있어요. 옥수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옥수수. 아 이거 맞나? 아무튼 옥수수 가격을 보면 옥수수 가격도 올랐네. 근데 웃기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이거 뭐 그리고 이거를 예상할 수가 없죠. 근데 단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늘 움직임이 큰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고 싶었다면 어디서 샀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을 눈치챈 게 이 지점이었다고 합시다. 18,200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뭘 생각할 만한 게 없어요. 그쵸? 1번으로 봅시다. 18,200원이었나요? 18,200원을 그어보자고요. 18,200원이면 대충 이 정도네요. 대충 이 정도?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나요? 횡보를 많이 하던 구간이기는 하고 이걸 넘었다가 여기서 뭐 어쨌든 지지를 계속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의미하다 아니다는 뭐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때 이걸 발견했고 그거 봤으면 자기 판단에 따라서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별로다 왜냐면은 과거에 내역이 없죠.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기 뭐 볼 것도 없고요 월봉으로 봐도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런 날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네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네트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이 다 어떻게 됐죠? 하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이 끊이지 않아요. 6시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또 반등 살짝 주는 것 같은데 하락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장시간 내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장 내내.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정리했던 이 네 종목 물론 이거 3개만 정리했지만 미친 듯한 하락을 보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로지시스와 뭐 한국컴퓨터는 오르긴 했는데 뭐 이게 제가 알기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섞여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종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대장들이었죠.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 한네트가 사실 오늘 상한가를 찍었죠. 상한가를 찍었다면 더 들어가면 안 됐죠. 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할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산책입니다. 이 비트코인 참고로 계속 떨어지면은 아마 계속 떨어질 거예요. 더 계속 떨어질 거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저점에서 하면은 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유가 관련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어요. 뭐 지금 방금 한 거지만 여러분 봐두시면 유가가 어떻게 됐죠? 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텍사스 뭐 한파 그쪽 때문에 그쪽에 있는 뭐 시추기를 다시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뉴스를 보시면 이 부분 보세요. 당초 한파가 지나가면 곧바로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 원유 생산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수주일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생각보다 미약했습니다. 물론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약했어요. 그리고 이거 분봉으로 보니까 여러분 분봉 왔을 때 좋은 자리도 많았죠. 사실 정고점 여기고 여기 되게 좋은 자리네요. 여기 과거에 이제 저항이었던 자리 88,900원 아니 89,000원이라 생각했을 때 1봉으로 그어보면 89,000원이 어디죠? 아 이거 너무 높네요. 여기서는 딱히 유의미한 걸 못 찾을 것 같고 월봉으로 봤을 때 89,000원 어디죠? 89,000원이면 나름 유의미한 자리가 여기서 나오나요? 대충 이렇게 그어보면 뭐 이 가격에서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들 뭐 이렇게 좀 지지저항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89,000원
뭐 대충 한 이 정도라고 하면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막 이런 적은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3분봉으로 봤을 때 89,000원을 뭐 넘어갈 때 누가 매수를 했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또 이것도 수익을 괜찮게 낼 수 있었을 건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누굴 갖고 있냐면요, S5를 갖고 있어요. 사실 아시죠? 저 이거 33,000원인가? 예, 1,000만 원 들어가 있었는데 바보처럼 팔고 지금 뒤늦게 이거 잡아가지고 약수익권인데요. 여기에 그 물려있다는 그 700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좀 더 탔어요. 왜 좀 더 탔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유 그대로입니다. 이게 장 시작했을 때 물론 마이너스로 갔으면 더 좋았겠는데 올라야 되는데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더 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오늘 산 거에 비해서는 더 낫지만 이것도 이거 마이너스 갔을 때 샀으면 더 좋았겠죠. 마이너스 갈 건 아니잖아요, 사실. 유가가 오른다는데. 그래서 이때 이상하다 하고 이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유가 관련주들 아직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선주들 18일날 뉴스 나왔던 게 22일 어제 쐈었죠. 물론 얘네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쏴봤자 엄청나게 쏘지 않고요. SOU도 생각보다 시총은 낮지만 딱히 움직임이 거대한 녀석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뭐 20% 상승까지 나오더라도 종가는 밀리고 막 엄청난 상승 나오지 않아요. 한 10%, 20%뭐 이 안에서 거의 노는 것 같은데 과거를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래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흥구소구도 되게 좋을 수 있죠. 시총 가볍지. 자리는 어떤가요? 여기 되게 이쁜 자리죠. 어떻게 보면. 왜? 지지받았던 자리고 뭐 여기는 의미가 없겠지만 여기서 또 지지받았던 자리고 그렇죠. 행보했던 자리라고 볼까요?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 가격에 와있고 흥구석유도 어쨌든 기름 관련 주인데 시간 외에서는 뭐 별로 움직임이 없었네요. 다. 근데 아무튼 이 종목 나쁘지 않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흥구석유. 흥구석유로 우리가 내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아볼까요? 흥구석유가 물론 갭 상승을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시작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그러다 치면 한 8,450원이 뭐 최대값이라고 본다면 이 안에서 놀면 되죠.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해요. 시간 많으신 분들 해보세요. 어디서 시작하는 간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자리는 사실 5,947원입니다. 너무 낮죠? 3분봉을 한번 봅시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좀 유의미한 자리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 이 당시에 여기서 되게 행보하고 막 이랬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 가격에 있네요. 끝날 때 이렇게 올라와서. 자, 그럼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가정 하에 어차피 떡락이 나오면 들어갈 만한 거죠. 왜? 지금 석유값 물론 내일 아침에 기름값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기름값이 만약에 또 오른다 치면은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누가 누르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흥구석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일 흥구석유를 한번 가져가 보고요. 제 생각에 이제 테마가 좀 비니까 내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수급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을 아니 섹터를 보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얘는 약간 상승이 나왔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혹은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전 보입니다. 특히 많이 오늘 들어왔던 게 효성중공업인 것 같네요. 효성중공업 같은 게 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보시면 그냥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리 한번 그어볼까요?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과거에 뭐 최근이야 보다는 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항받고 있다가 지금 이 지지받으러 내려온 건지 이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자리를 찾기가 어렵네요.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 보면은 수소 쪽 섹터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외국인들 특히. 그래서 뭐 내일 한 이쪽 섹터 한번 넣어놔 볼까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도 보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근데 두산중공업 자리는 어떤가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글쎄요. 유의미한 자리로 보이시나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유의미하다면 유의미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기관들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좀 그냥 쌍끌이로 들어오는 걸 중심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 쌍끌이로 들어왔고 삼강 M&T는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들이. 자리로 봤을 때는 뭐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의미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판단을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3분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유의미한 자리라고 본다면 그걸 지금 돌파한 상태고 그 다음 유의미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딱히 뭐 일회성으로밖에 안 보여서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테마가 비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삼강 M&T가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네 셋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죠? 수급이 좋아 보이고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가져가 보는데 뭐 매수가 뭐 이런 걸 정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세요. 혹은 뭐 상분봉 뭐 유의미한 자리 같은 느낌이 드실 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되 뭐 사실 물려도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친환경 쪽들이죠. 그러니까 언젠간 또 슈팅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물려도 걱정할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제가 알다시피 관심 없는 종목 찝었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내일 장도 열리면 잘 해서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언젠간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